K5가 소나타를 이겼다는 말은 이미 오래전부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냥 판매량만 보면 답이 나옵니다. K5랑 거의 10,000대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1만 대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소나타가 나온 뒤로 K5가 출시됐는데 당시 여론 기억하시나요? 여론이 출시 전부터 갈렸죠. 소나타는 디자인 때문에 망할 거라는 거였는데 이게 판매량으로 증명되면서 자동차한테 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단종될 거라는 소리까지 나왔는데 일단 세대 교체까지는 안 가고 페이스리프트까지만 한 다음에 단종될 거라는 게 지배적입니다. 현대차가 그래도 자존심이 있죠. 아무리 같은 집안이라도 기아한테 밀리는 게 굴욕이긴 할 겁니다. 소나타뿐만 아니라 소렌토도 산타페보다 잘 팔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소나타 페이스리프트는 뭔가 작정하고 변화를 맞이한 걸로 보입니다. 소나타 판매가 부진했던 이유 그리고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정보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판매량에서는 K5가 소나타를 확실하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판매량을 보면 소나타가 K5를 이겨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건 대기 기간을 봐야 합니다. 소나타 대기 기간을 보면 1.6 가솔린하고 LPI가 4개월 이상, 2.0 가솔린하고 N라인은 2.5개월 이상, 하이브리드는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K5는 2.0 가솔린이랑 1.6 터보 가솔린 모델만 7개월 이상이 걸리고 하이브리드는 12개월 이상, LPG는 14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대기 기간부터 2배나 차이 나니까 당연히 이 판매량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소나타가 드디어 K5를 이겼다면서 좋아하긴 이른 것 같습니다. 사실 소나타가 부진한 게 좀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현대차한테 굉장히 역사적인 모델이잖아요. 1985년에 출시돼서 지금까지 이름을 유지해오고 있는 차입니다. 소나타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차입니다. 소나타가 국민차라는 이미지가 생기기 시작한 게 1988년입니다. 88년도는 어떤 해였나요? 서울 올림픽이 열리고 대통령 직선제 이후에 개방적인 분위기와 문화가 급격하게 퍼지던 시기죠. 87년도에 있었던 노동계의 강력한 투쟁 이후에 실질 임금도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쯤부터 마이카 열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들은 집값하고 땅이 엄청나게 오르기 시작하면서 자가용과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바꿀 때가 되지 않은 사람들도 차를 바꾸고 싶어 했는데 막상 바꾸려니까 마땅한 차가 없었습니다. 포니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꿀 수 있는 차라고는 비슷한 급인 엑셀이랑 프레스토 같은 차들 뿐이었습니다. 소나타 이전까지만 해도 포니 엑셀 같은 차밖에 없었고 이 당시 그랜저 같은 차들은 일반인들이 타기엔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나타는 진짜 좋은 선택지였습니다. 디자인도 무난했고 포니보다 크기도 컸고 가격도 동급 모델들보다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기아 사누비 콩코드나 대우 로얄 프린스 같은 차들을 압도하면서 판매 돌풍을 일으켰고 이렇게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중형 세단이 됐습니다. 이 세대 소나타가 88년 7월에 출시됐거든요. 93년 4월에 소나타2가 출시되기 전까지 57만 5천 대에 가까운 생산량을 기록했습니다. 이후로 세대 교체를 계속하면서 월드컵도 기념하고 곤충이라고 욕을 먹고 또 반대로 무난한 디자인이라고 욕을 먹기도 하다가 매기 소나타까지 역사가 이어집니다. 40년 가까운 역사가 있는 차가 디자인 때문에 욕을 먹고 디자인 때문에 안 팔린다고 할인까지 했습니다. 작년에 한창 소나타가 할인을 해준다 뭐한다 말이 많았는데 사실 할인율 자체는 재고차 할인 수준이었거든요. 그럼에도 안 팔려서 할인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던 이유는 뭔가요? 이 당시에도 반도체 공급난 때문에 기본 할인 같은 걸 현대차가 모두 없앴습니다. 그런데 소나타는 할인 혜택을 없애지 않고 계속 제공했습니다. 재고 할인이 최대 5% 정도 들어갔고 12.3인치 디스플레이 옵션이 들어가는 60만원짜리 패키지 옵션도 무상으로 장착해줬습니다. 아이오닉5 계약자가 소나타 하이브리드로 바꿔서 출고하면 30만원을 할인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눈에 띄는 판매량 상승은 거의 없었고 이런 부진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단종 수준을 밟는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이후에도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크게 3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소나타가 풀체인지는 안되고 페이스리프트까지 된 다음에 단종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포착되기 시작했는데 변화가 좀 클 것 같습니다. 거의 그랜저 풀체인지 중자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앞모습을 보면 헤드램프가 벌써 스타리아가 떠오르죠. 그랜저도 이번에 각진 디자인을 개성하면서 헤드램프 같은 건 스타리아처럼 큼직하게 들어가잖아요. 이것처럼 소나타도 헤드램프를 범퍼로 내리고 주간주행 등이 본인 라인을 쭉 따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뒷모습은 아직 제대로 된 사진은 없는데 약간 그랜저가 페이스리프트 됐을 때처럼 큰 변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상도 나온 것도 보면 확실히 지금 소나타랑은 느낌이 많이 다르죠. 물론 이대로 나올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요. 이것만 봐도 현대차가 작정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현대차 분위기가 마냥 좋지만은 않을 겁니다. 물론 해외 시장에서 판매량이 꾸준히 상승하고 영업이익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주력 모델이 기아한테 밀린다는 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아마 이번 페이스리프트도 다시 판매량을 회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두 번째는 소나타가 그래서 단종되냐 이건데 일단 지금 분위기에선 단종된다는 말이 많습니다. 일단 이 단종설의 근거를 좀 찾아봤습니다. 당연히 납득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소나타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건 팩트입니다. 디자인 때문에 K5한테 밀리고 있는 것도 팩트고요. 우리가 하나 간과한 게 그랜저가 소나타를 팀킬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가격이 겹친다는 것 자체가 소나타한테는 치명적입니다. 이건 존만보태서가 아닙니다. 그냥 쓸만한 옵션 조금만 넣으면 그랜저가 아른거리니까 넘어가는 사람이 많은 게 당연하죠. 이런 현상이 계속되다 보니까 국민차라는 타이틀도 소나타에서 그랜저로 넘어간 지 오래입니다.
있습니다. 그랜저라는 이름 말고 그랜저 판매량만 보면 누가 국민차가 아니라 그러겠어요. 이 와중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시작된 부품 공급난도 영향을 줬습니다. 이건 좀 의외일 겁니다. 왜 이게 영향을 주는 거냐면 자동차 시장이 양극화되고 있다는 걸 같이 봐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돈이 안 되는 차를 빠르게 단종시키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브랜드들은 내연기관 세단을 단종시키고 전동화로 넘어가는 속도를 올리고 있고요. 벤츠 CEO도 지금 벤츠 내에 엔트리 모델이 7개가 있는데 이 중 3개를 단종시킬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우디도 A1하고 Q2를 단종시킨다고 했고 토요타는 야리스, 혼다는 피트를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까지 K3를 단종시킬 예정입니다. 자, 제조사가 부품을 돌려 쓰는 건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어차피 똑같은 창문 스위치인데 아반떼 따로, 소나타 따로, 그랜저 따로 이렇게 쓰면 가격도 가격이고 생산하는 것 자체도 얼마나 비효율적이겠어요. 이걸 줄고 대란하고 엮어보면 어차피 똑같은 부품이면 생산 단가도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 부품을 아반떼에 넣는 것보다 그랜저에 넣어서 파는 게 이득이죠. 왜? 단가는 똑같은데 차 가격은 더 비싸면 그만큼 마진이 더 많이 남는 거니까요. 원래 자동차 회사들은 생산 효율을 최적화해서 수익성을 유지하겠다 이런 정신이 있었는데 최근에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이 정신도 극대화됐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영업이익 성장으로 나타나니까 자동차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현대차를 보면 작년 영업이익이 7년 만에 최대치였습니다. 벤츠, 아우디, BMW, 포르쉐 같은 수입차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판매량을 기준으로 전 세계 1위에서 11위까지 있는 기업들의 실적을 분석했거든요. 2019년보다 자동차 판매량은 1187만 대 적었는데 영업이익은 78조 7천억이 더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나타가 단종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올 수 있었던 거고요. 이런 근거들 때문에 단종이 거의 확실시 된 겁니다. 세 번째는 현대차의 입장입니다. 현대차는 아직 단종을 확정짓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거랑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발 중인 차종에 대해서는 단종 여부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단종은 추측에 불과한 건데 그렇다고 단종이 안 된다는 것도 추측입니다. 이걸 가지고 봐봐 다들 단종이라 했는데 내가 단종 안 된다고 했잖아 내 말에 맞았지 이렇게 거들먹거릴 만한 시기도 아니라는 거죠. 일단 내연기관 소나타 자체는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전기차로 다시 이름을 부활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저도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약간 혼란입니다. 현대차가 전기차를 아이오닉 브랜드로 뺐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오닉만으로 모델 라인업을 채울 수 있을까도 싶은 겁니다. 아이오닉 1부터 아이오닉 9까지 나온다 해봤자 9종이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차가 팔고 있는 승용차만 거의 20종에 달합니다. 언젠가는 전기차로 모두 바뀔 거라고 가정해도 고작 9종 가지고 현대차가 운영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모든 차가 전기차로 바뀔까도 저는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내연기관차가 싹 다 단종된다고 해도 하이브리드 차는 남을 가능성이 높아서 친환경 소나타는 계속 수명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소나타의 운명을 단정짓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당장 페이스리프트도 뭔가 예사롭지 않게 나올 것 같아서 판매량이 다시 올라올지도 모릅니다. 가뜩이나 지금 소나타는 대기 기간도 짧아서 이걸 무기 삼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SUV가 대세라서 세단은 단종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산차 판매량을 보면 세단이 상위권에 있습니다. 지금의 SUV 열풍은 말 그대로 열풍, 유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단만 타는 사람들은 SUV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제조사들이 세단을 단종시킨다는 게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 세단만 찾는 사람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SUV 열풍 때문에 소나타가 단종된다는 건 근거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40년 만에 단종해버리는 것도 아깝고 해서 현대차가 어떻게든 소나타의 수명을 이어가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